입니다. 저도 짧게 박정훈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잉태하는 시점, 수사 외압의 범죄 씨앗이 싹 트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네. 군 사망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까? 군 사망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단 처음은 군사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변사 사건은 군사경찰에서 종결하고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적시해서 관할 경찰로 그렇습니다. 넘깁니다. 예. 자,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차 수사 자료에 임성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8명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단장이 모든 수사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보고를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령관의 지시로 같이 보고 자리에 배석하게 됐고 그 사령관은 사단장의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그 설명을 급하게 잡기 때문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정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 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3 보직 해임에 관한 조항인데 보직 해임 대상이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가면 보직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직 해임이 그대로 쭉 갔으면 보직 해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보직 해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1차 조사 수사를 한 것에는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수사자료가 이첩돼서 갔으면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 해임될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성급 보직 해임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러 갑니다. 모든 수사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성급 인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수사 내용 중에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 8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임성근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수사 외압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섭 증인과의 통화,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등이 얽히고 설킨 너무도 복잡한 전화통화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직해임돼야 될 임성근은 보직해임되지 않고,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위압의 범죄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